일단 여러분들이 이 3분봉 단타를 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3분봉 차트를 켜고 당연히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3분봉 단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를 3분봉을 키면서 여러분들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차트를 키고 매매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다양한 유튜버들이 분봉 차트를 대입해서 단타하는 법을 주로 알려주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3분봉 단타에서 성공하려면 그냥 똑같은 수식과 검색식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올라갈 종목을 접근해야 이 3분봉 단타에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3분봉 단타를 잘하고 싶은 분들은 잘 들으세요. 종목 선정을 잘 해야 3분봉 단타에서도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종가 베팅도 마찬가지였죠. 이 종가 베팅도 결국에는 보다 종목 선정하는 법부터 알려드린 다음에 여기서 제가 세부적인 조건 3가지를 얘기 드렸어요. 오늘 이 3분봉 단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에서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법을 배운 다음에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방법보다는 훨씬 유용한 방법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 제가 이거 그냥 기본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차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이 종목만 보더라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급락했다가 올라갔다가 급락했다가 하지만 3분봉 단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올라가든 내려든 상관없이 이렇게 장대양봉과 거래가 터졌던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장대양봉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의 특징은 뭘까?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장대양봉 터지고 오늘 대장주라고 정말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얘기했던 이 대장주들의 특징은 뭘까? 그거부터 질문을 하고 나서 그 종목을 찾고 나서 3분봉 단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3분봉 차트에서만 어떤 엄청난 수식으로만 해결이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종가 베팅 종목으로 이 종목을 얘기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일단 좋은 종목을 찾으려면 첫 번째로 엔벨로프를 설정을 할 거예요. 같이 설정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래 대금이 있어야 돼요. 거래량도 있어야 되고 거래 대금도 최소 7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그런 거래 대금. 2000억, 3000억 터지면 더 좋죠. 세 번째로는 상한가가 있어야 돼요. 이 상한가가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 이 3가지를 설정하고 나서 내가 종가 베팅을 하든 아니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3분봉 단타를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했다가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3분봉 단타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건 뭐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지표 추가를 그대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표 추가 누르면요, 여러분 여기다가 엔벨 EN이라고 검색하시면 엔벨로프 나와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똑같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선이 3개 나오는데 여기 상단에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더블 클릭 누르면 이게 지표 조건 설정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6으로 돼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21선보다 위로 6%, 밑으로 6%, 그리고 중심선이 딱 있을 거예요. 이게 21선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뭘로 바꾸냐면 정말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됩니다. 21선보다 50%가 더 높은 저항선을 터치를 해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이걸 세팅하고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저항선만 체크해 주시고 3포인트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자, 천천히 하실 분들은 잠깐 정지하고 세팅한 다음에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러면
기본적으로 센 종목 특징 뭐라고요? 바로 엔벨로프 이 저항선을 꼭 터치를 하면서 상한가가 꼭 등장을 하더라.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들 특징이 다 이런 구간에서 나옵니다. 최근에 강력했던 종목들 특징 뭐라고요? 바로 엔벨로프 선을 꼭 닿더라. 그러면 이렇게 엔벨로프 선에 닿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어떻게 될까요?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1,500억이죠. 거래대금 1,500억이 터져요. 제가 최소 기준이 700억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게 좋아요. 왜?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거래대금이 500억 터졌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시가총액만큼 거래대금 터지면 그 물량 자체가 한 바퀴가 돈 거예요. 여기서 유통 물량 주식수도 사실상 최대 주주를 빼고 이 시가총액을 거래대금과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가총액 500억짜리인데 거래대금이 500억 터졌으면 어마무지하게 터진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인데 거래대금이 1,000억 터졌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시가총액 대비 꼭 거래대금이 터진 게 좋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7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상 터진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엔벨로프 선을 닫고 여기 상한가 단 거 거래대금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이 거래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한가 라인 때 이때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대략 1,000억 정도 나왔죠. 그럼 이 종목은 매매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보고 나서 뭐 한다? 오늘 제가 뭐 알려준다고 했어요? 3분봉 단타 알려준다고 했죠. 그럼 3분봉 단타를 하려면 결국에는 뭐 해야 된다? 3분봉 차트를 이제부터 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안 하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대장주 거래대금도 안 터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윗꼬리만 계속 달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하게 되면 탄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얻어 터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3분봉 단타하면 수익 난다 안 난다? 안 납니다.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터치한 종목들 가지고 매매한다. 터치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돌파하다가 이렇게 윗꼬리 달린다.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엔벨로프가 거래대금이야 그리고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탄력적인 구간을 많이 줘요. 지금 보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엔벨로프 상한선 저항선을 닫고 나서부터 이 종목들 윗꼬리가 많나요 없나요?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많지가 않아요. 거의 움직이게 되면 꽉 찬 양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매매를 해야죠. 이런 종목 보세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탄력이 나오는 거래가 나왔을 때 거래가 터졌을 때 우리가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장대 양봉 윗꼬리가 적게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에서 단타 치면 많이 얻어 터집니다. 근데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하고 나면 내가 매매할 수 있을 때 손실이 나더라도 갑자기 급락을 해서 얻어 터질 확률은 적다 안 적다? 당연히 적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로 많이 손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다가 갑자기 또 내려갑니다. 근데 반등 줬다가 또 내려가요. 계속 저점 찍으면서 내려가죠. 근데 이거 일봉 차트 봐도 딱 봐도 뭐예요? 어때요? 엔벨로프 저항선 맞은 적 있나요? 거의 1년 동안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럼 이런 거 가지고 단타 해도 돼요 안 돼요? 좋은 뉴스가 나와도 단타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엔벨로프 저항선에 맞아 한번 맞고 움직이는 종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아야 50종목 이내예요. 그러면 2,600개 종목 중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건 50개밖에 안 되고 이미 눌려있거나 당일에 장대 양봉 만드는 건 많아봤자 3,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만 안 해도 우리가 내동매매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냥 자동으로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3분봉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이렇게 얻어 터지는 종목에서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너 말대로 어디서 매매해야 돼? 어디서 매매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건 뭐 더 세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제가 차트를 60분봉 차트를 켰어요. 60분봉.
자, 60분봉 차트 키면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 뭐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 거래량이 거래량. 오늘 어떻게 보면 3분봉 단타인지 뭐 60분봉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3분봉 단타만 얘기해 주지 왜 그래?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질이 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3분봉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세밀하게 접근하려면 그 기준치와 정확도가 높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타에 실패하는 이유는 기준치가 너무 낮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래요. 그러면 디테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단타 실력을 늘리는 방법인데 결국엔 제가 알려드린 일본 기준 잡고 그 다음에 60분봉에서 거래가 스팟 거래가 커진 자리를 봐라. 그리고 종가와 시가 라인을 이렇게 딱 그어보세요. 딱 그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래가 제일 많이 터진 자리가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를 제일 많이 한 자리예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저항이 되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이게 매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매물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매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몰려들면서 악성 매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론적 봤을 때 이렇게 슈팅 나왔으니까 이건 악성 매물로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만 봤을 때 그냥 요거만 봤을 때는 실제 이거는 주가가 이렇게 띄워놓고 갭을 띄워놓고 밀렸으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이건 그때만 봤을 때 악성인 거야. 악성 매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랬던 종목이 돌려놓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삼았을 때 단타에 성공했을 때 이런 악성 매물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돌파 매매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3분봉 단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3분봉 단타 했을 때 이런 라인을 초기에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늦게 보신 분들도 있었죠. 근데 우리가 기준점을 또 여기서 어떻게 잡냐면요. 이때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단타를 하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종목은 잘 골랐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떨어지고 조금 기다리다가 팔았더니 그때부터 급등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시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느낀 건 단타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결국 타이밍 싸움이라는 겁니다. 특히 아침장은 몇 분 차이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내 감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을 보고 들어갈 수 없을까?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제가 실제 단기 매매에서 보는 거래량, 가격 움직임, 수급 같은 여러 조건을 조합해서 하나의 신호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동그란 신호가 보이시죠? 저는 이런 신호가 확인되는 구간부터 종목을 지켜봅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구간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종목에서나 이 신호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당일 거래가 활발하게 붙으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추린 다음에 그 안에서 신호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수백 개 종목을 뒤지면서 오늘 뭐 사야 하지 고민할 필요를 줄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돈 넣어서 따라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히려 권해드리는 건 먼저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잡히는지, 신호 이후 실제 움직임은 어땠는지, 내가 평소 하던 매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며칠만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이 단타 매매 기수별로 매달 모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직접 경험해 보실 분들 대상으로 무료 체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신청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기수별로 모아서 100%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요. 부담없이 입장하셔서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지표 추가 한번 눌러주세요. 지표 추가를 그대로 클릭을 해주세요. 지표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BOL이라고 검색하세요. 볼린저 밴드를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 그대로 누르세요. 자, 적용 누르면 선이 이렇게 3개 뜨는데 마찬가지로 상단선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20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거를 60으로 바꾸세요. 기준치를 더 높이는 겁니다. 60으로 바꾸고 라인 설정해서 상한선만 남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포인트 바꾸고 이렇게 체크 다 푼 다음에 3 상한선 확인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제가 이동평균선 지어놨죠? 이거 가격 이동평균선 이거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동평균선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21선만 체크합니다. 나머지 다 푸세요. 다 필요 없어요. 하고 3포인트로 잘 보이게 딱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가 탄력이 분봉상에서 마찬가지, 일봉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볼린저 밴드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볼린저 밴드가 정규 분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하신 분들, 뭐 수학 안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정규 분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키가 뭐예요? 남자들 지금 175죠? 175란 말이에요. 그 중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위 5% 이내인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준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뭐라고 불러요? 주식을 치면 이렇게 대장 준 거예요. 이게 185, 뭐 190 되는 사람들이 5% 이내 들겠죠? 자, 대장주도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은 안 하는 거, 평범한 주식 안 하고 이 상위 5% 양쪽 꼬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상위 5%만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봉상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정말 강한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21선을 깬 자리에서는 바로 회복하면 좋겠지만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다? 폭락을 해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 어때요? 이 종목 단기적으로 나왔지만 이미 물론 기준에 포함은 되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으니까 매매 대상은 포함은 되지만 3분봉 차트만 봤을 땐 포함이 되죠. 하지만 오늘 제가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했을 때 이 종목은 해당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내려오고 21선 바로 이탈해버리죠. 이러면서 무너지는 종목들이 정말 부죽있습니다. 부죽있어.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 정말 많아요. 즉 오늘 아침에 강했던 종목들 특징 보면 다 어디 있어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에서 진행을 해요. 위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힘이 약해진 자리가 어디예요? 21선을 깨는 자리. 여기를 깨는 자리서부터 기울기도 주가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단타 아침에 시가 베팅하면서 장중 단타 하시는 분들 다 여러분들이 유망해서 100억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 다 어디서 매매한다? 다 여기서 매매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들 손절 다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21선 깨면 손절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3분봉 단타도 결국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했던 종목 특징 뭐라고요? 오늘 이 종목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종목도 어때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에서 주가가 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죠. 근데 특징을 보자면 21선을 깨야 안 깨요? 21선 여기 깨야 안 깨요? 버텨주죠. 버텨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구간 뭐냐면요. 첫 번째는 볼린저 밴드 이 상한선에서 탄력을 받을 때가 매매할 수 있는 첫 번째 타점이에요. 요 구간을 뭐 3%에서 뭐 많으면 4, 5%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인 거고, 두 번째 공략할 수 있는 것보다 21선을 버텨주고 확인하고 정고점 돌파하는 라인에서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또 2차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선 깨고 행보하는 구간에서 우리 돌파 매매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행보하다가 상한가 가는 종목 있어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이거 막 계속 물려있다가 줄줄줄 세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결국에 우리가 탄력적인 구간은 딱 이 구간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단타는 다 요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강한 종목들은 다 모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깼는데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종고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아침에 짧게 이거 먼저 봤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매 단기적으로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21선 깨고 확인하고 정고점 돌파했을 때 이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 여기서 해야 돼 말아야 돼요. 21선 깨고 여기 행보하는 구간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이런 구간은 오후 시간대는 버린다. 철저하게 3분봉 단타는 9시에서 막 늦으면 10시 30분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오후에 오면은 이게 종가 베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오늘 뭐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이 종목 보세요. 자, 오전에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려놓는 자, 이런 구간이 이제 탄력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21선 깨고 행보하죠. 행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대를 보세요. 몇 시예요? 11시부터 12시 반 이 구간에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뭐 한다고요? 행보예요. 더 가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후장에 또 어떻게 돼요? 오후장에 다시 볼린저 밴드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또 종가 베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3분봉 단타랑 종가 베팅이 오전에 하면 3분봉 단타가 되는 거고요. 오후에 하면 뭐가 된다? 종가 베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종목 선정을 잘해야겠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터치한 이력이 있어요? 없어요? 터치한 이력이 있잖아요. 이 거래 대금을 보지 않아도 이거는 어마무지하게 터졌을 겁니다.
거래가 얼마 터져요? 1,500억 터지죠. 여러분들 결국엔 주식은 여러분들이 물론 그 수식을 쓸 때는 제가 이 수식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단타나 뭐 일봉상에서 그리고 뭐 매물대 만드는 라인 이런 것도 수식값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수식을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3분봉 단타를 잘하고 싶으면 일단 오늘 제가 설명한 부분을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수식값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뭐 분봉 거래대금을 원하면 그런 걸 통해서 더 디테일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큰 틀에서 기둥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디테일한 거, 정말 가장 큰 틀을 이런 빌딩을 세우려면 큰 틀에 이 철근을 다 박아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창문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수식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빌딩 디자인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마지막에 창문 어떤 거 할 건지 결정하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디테일을 더 줄 거냐 그런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3분봉 단타를 하려고 하면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고요. 종목 선정을 잘하려면 제가 얘기 드린 3가지 기준을 꼭 지켜야 되고요. 그 이후에 분봉상 들어가서 60분봉 보고 거래가 어디에 많이 터졌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저항을 돌파하려면 돌파매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갭을 띄워놓고 기존에 매물을 띄워놓고 갭으로 아침에 시작을 하면 시가 베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후에 되면 종가 베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3분봉 단타에서 오후에 하면 종가 베팅, 오전에 하면 3분봉 단타, 시가 베팅, 장중 단타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똑같아요, 원리가. 근데 그 원리를 너무 돌아가지 말자. 그래서 제 영상을 지금까지 듣고 3분봉 단타 뭐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나중에 제가 3분봉 단타 내용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대체적으로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21선 깨지 않는다고요. 근데 깨고 뭐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줄줄 세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매했다가 21선 깨고서도 계속 여기서 추가 매수 하다가 이게 다시 갭 떠서 상승 나서 수익 나면 다행인데 밀리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매매 이제 하지 말아야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결국엔 아침에 매매를 하더라도 항상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여기에서 더 못 갔을까요? 가장 스팟 거래가 터졌던 거 분봉 사트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 거래가 고점에서 제일 많이 터졌던 자리는 이 거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거래가 제일 많이 했던 스팟 거래가 터졌던 자리 이런 라인이 어떻게 보면 악성 매물인 거예요. 어때요? 이 종목이 오늘 왜 아침에 시가갭을 뜨고도 많이 가지 못한 이유를 이 넓게 보면 보이는데 그냥 단순히 3분봉 단타로 딱 보면 아니 왜 이 종목이 가다가 왜 볼린저 밴드 위에 있으면 좋은 거라고 했는데 밀렸다가 21선 밀리고 아이씨 3분봉 단타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 보면 보이죠. 멀리 보면 보이고 크게 보면 이 종목을 왜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러면 확실하게 제가 매매한다고 하면 오늘 뭐 더 뚫고 갈 수 있을지 못 들었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존의 고점 스팟 거래가 많았던 자리 요 자리를 과감하게 돌파하고 그 위에서 놀 때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 물론 이 종목은 지금도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나중에 제가 눌림목 매매도 이걸 가지고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기본이 되는 거를 먼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분봉 단타 좀 이해 가시나요? 한 번에 이해 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은 분봉 차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잘 연구하시게 되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종목 보시면 21선 이탈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급등주 단타 하나가 많이 깨진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 어디예요?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고 21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고 근데 지키지 못하고 내려갔으면 이 종목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고 이 종목도 지금 일봉에서 봤을 때 한번 터치한 이력은 있고 근데 기존에 고점 스팟 거래가 어디에 많이 터졌어요? 어디에 많이 터졌어요? 여기 많잖아요. 이 악성 매물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악성 매물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라면 이 종목이 악성 매물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을 흔들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 신고가 매매에서 돌파 매매가 왜 좋냐면요. 이런 악성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런 종목들, 정말 이런 종목들이 윗꼬리가 별로 없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신고가를 만들면서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신고가잖아요. 월봉상에서도 신고가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위에 매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타하면 어디서 한다? 이런 매매를 하는 거고, 이런 매매의 특징은 항상 3분봉 키면 더 어떻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볼린저 밴드 위에서 타면서 가죠. 21선 깨더라도 지켜주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버리는 시간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했을 때 오전에 매매면 이런 매매, 오후에 매매면 다시 여기서부터 탄력이 나오는 이런 매매. 근데 여기서는 3분봉 단타라면서 종가 밴드까지 이어지는 자리인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하면 확률이 그냥 3분봉 단타에서 단순히 3분봉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봉 안에 분봉이 있고 60분봉이 있고 60분봉 안에 15분봉, 10분봉, 5분봉, 3분봉이 있는 거예요. 이 3분봉 하나만으로 주식을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이거만 보고는 매매 못해요. 네, 저도 이 3분봉만 단타하라 못합니다. 하지만 잘하는 척 하려면 3분봉 단타만 차트만 보여주면서 매매하면 정말 편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봉이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이 저는 주식 투자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잠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좋은 기법인 건 알겠는데 진짜 효과가 있나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보다 결과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을 선정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종목들이 시장보다 훨씬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강통신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도 그 흐름을 추적했고 삼성전기가 시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기 전에도 비슷한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결국 주식시장은 뉴스가 아니라 돈이 먼저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는 항상 나중에 나옵니다. 언론이 떠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는 이미 큰 자금은 상당 부분 매집을 끝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쫓지 않습니다. 돈의 흔적을 찾습니다. 거래량, 수급, 매물대 흡수, 그리고 세력 매집 흔적, 이런 것들을 수년 동안 연구하면서 지금의 매매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확률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발견하고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진입하고 조금 더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다음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도 큰 자금이 움직이는 흔적이 나타나는 종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미 급등한 종목도 아닙니다. 뉴스에 나온 종목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 투자자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경험상 이런 구간에서 큰 움직임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공개방송이 아닌 관심 있는 분들에게만 따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죠? 문자로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입장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비용은 없고요. 100% 무료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종목을 받아보시고 직접 매매를 해보시고 왜 지금까지 수익이 잘 나지 않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직접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혼자 투자하시면서 계속 어려웠다면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문자 두 글자 보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간 삼성전기 아쉬워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상단 번호로 입장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